어디까지 나의 개인정보일까요? 요즘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나는 SNS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 저의 이름은 정준하예요. 이 시대의 워킹맘. 직장에서는 멋지게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카페에 가서 음식 인증샷 찍기, 멋있는 곳에 가서 셀카 찍기, 워킹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등 취미는 별스타기라고요. 예전에 올렸던 사진에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네. 무심코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는데 이러다가는 내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SNS를 즐겨야겠어.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의 제한이 없는 다양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가족관계와 같은 인적 사항, 키, 몸무게, 진료 기록 등과 같은 신체적 정보, 검색, 구매 기록, 종교,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 정보, 학력, 전과 기록, 재판 기록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 소득, 계좌번호, 금융 내역과 같은 재산적 정보, 기타 각종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위치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좌정보나 가족정보 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인 이름, 주소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고유 식별 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를 말하며 회사에서 부여한 사원번호나 학교에서 부여한 학번은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다수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정보를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하며 IP 주소, 쿠키, 홈페이지 방문 기록, 쇼핑몰 구매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에서 주식 분야 열람 정보와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식 분야 관심 이용자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구매 내역과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수 고객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활,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 속에 어떤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위치 정보는 콜택시 앱, 내비게이션 앱 등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고 배달음식 주문 내역은 선호식품 세일 정보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 기록은 개인 맞춤형 추천 방송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구직 및 아르바이트 신청 내역은 개인 맞춤형 기업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 잠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신가요? 만 14세 아동의 경우 회원 가입이나 이벤트 응모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부모님, 조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서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쉽게 배우는 인터넷 사진 이미지 편집 과정을 맡은 강사 박나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일차 사진 이미지 편집 과정을 진행하실 건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터넷에 있는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내 컴퓨터로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야지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이미지 소스를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 편집을 연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로 전송하시는 것도 오늘 배워보실 겁니다. 자, 그럼 사진 이미지 편집을 위한 기본 작업, 소스 모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들어오셨나요? 그럼 우리는 바탕화면에 있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찾으셨으면 따닥 더블 클릭 해주세요. 저처럼 더블 클릭하셨을 때 처음 페이지가 네이버가 아니셔도 됩니다. 다음이나 구글 페이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검색어가 저와 동일하면 검색 결과가 같기 때문에 꼭 네이버로 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사이트의 이름은 픽사베이입니다. 검색창을 클릭하시고 픽사베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픽사베이 입력하신 분들은 엔터나 또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클릭하셨을 때 pixabay.com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영어로 사이트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실제 이 사이트는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셨을 때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와 함께 pixabay.com 검색 결과를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pixabay.com 검색어를 클릭하시게 되면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는 제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사진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바를 하단으로 내리시면 동물, 자연 또는 이렇게 특수 효과가 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까지 주제가 다양한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무료 이미지와 비디오들이라는 소개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픽사베이는요, 저작권 없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인이 구경하시거나 또는 감상하시는 용도 이외의 활동, 예를 들어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거나 또는 우리 회사 홍보 전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이 저작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찍은 작가가 따로 있으시겠죠?
이 작가분에게 그 사진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저작권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을 어기시게 되면 그 작가분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작권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이미지 편집을 배우시는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꼭 개인적인 용도뿐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홍보 전단지 또는 간판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다루시는 방법을 저와 함께 배워보실 거예요. 픽사베이에서는 다행히도 멋진 작가분들이 찍은 이 예쁜 사진들을요, 저작권 프리, 즉 저작권 없는 이미지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사진들은 얼마든지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의 저작권도 한번 정립해 보셨으니까요. 직접 원하시는 이미지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찾고자 하는 이미지의 주제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홍보지를 만드신다 하신다면 내가 홍보하는 이 목적에 맞는 사진, 또는 나는 이미지 편집을 연습하기 위해서 예시 사진이 필요한데 그러면 사람 얼굴이나 좀 자연 풍경, 물건, 사물들이 있는 사진, 이렇게 주제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검색창을 찾으셔서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저처럼 가운데 검색창을 찾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멋진 풍경 이미지 한번 찾아볼게요. 주제를 풍경이라고 쓰시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풍경 이미지 검색하셨을 때요, 아주 다양한 모습의 자연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있으시다면 클릭해 보십시오. 저처럼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하나를 찾으셔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해당 이미지에 대해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편을 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신 사진의 라이선스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디서든 이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활용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때때로 사진들 가운데 출처를 밝히셔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작가가 찍었는지 또는 어느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지, 그때는 이 오른쪽 라이선스란에 출처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작가의 이름이나 사이트 주소를 복사하셔다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매체, 뭐 유튜브면 유튜브,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이곳에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되세요. 다행히 선생님들과 제가 고르는 이미지의 대부분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무료 다운로드 초록색 버튼을 찾아주세요. 찾으셨다면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셨을 때요,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고 저처럼 여러 가지 옵션 창이 하나가 나타나셨을 겁니다. 자, 이 옵션 창을 보시겠어요? 바로 사진의 화질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어떠세요? 사진의 사이즈, 크기가 커지죠. 화질이 고화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인터넷에서만 보신다, 웹사이트에 업로드용이다 하시면 사진의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실제 인쇄하시는 용도이다 하시면 가장 큰 크기의 사이즈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인쇄하셨을 때가 훨씬 고화질 이미지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꼭 고화질 사진으로 받아주세요.
저희는 컴퓨터에서 편집하는 용도로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중간 정도 화질 그대로 체크한 상태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게요. 저처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처음엔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처럼 로봇이 아닙니다 문구에 체크하시면 퀴즈가 잠깐 나타나세요. 이 퀴즈는 저는 주차 요금 정상기인데 선생님들 컴퓨터에는 자동차, 신호등 이렇게 주제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떠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선생님들께서 아래쪽 퍼즐을 풀어주시면 돼요. 저는 주차요금 정상기이기 때문에 주차요금 정상기가 보이는 사진은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이곳이 예를 들어 자동차이신 분들은 내 컴퓨터 화면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사진들을 클릭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자,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이미지 편집을 앞으로 쭉 배워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새 폴더 하나를 만드셔서 내가 편집할 사진들을 모아두시는 게 수업 따라오시는데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구성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클릭, 그리고 새 폴더 이름을요, 이미지 편집이라고 지정해 줄게요. 저처럼 이미지 편집 지정하신 분들은 따닥 더블 클릭해서 한번 이동해 주세요. 이 폴더는 바탕화면에 이미지 편집 폴더 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파일 이름을 우리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저는 책과 함께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클릭해서 책과 함께 하는 풍경이라고 주제를 적을게요. 선생님들이 선택한 이미지가 바다다 하시면 바다 1 이렇게 책 이름을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또는 멋진 산이다 하시면 산 이 이름에다가 선생님들 주제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 혹시 저처럼 크롬을 사용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저장 위치를 물어보지 않으시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저처럼 폴더 저장 위치를 지정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바탕화면이나 또는 이미지 편집 폴더를 잘 활용하셨다 하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기십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 바로 아래쪽에 설정이 있으세요. 점 3개가 찍혀져 있는 이 메뉴를 설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서 세 번째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하단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페이지가 이동되는데요. 이때 자,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고급이라는 메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메뉴를 한 번만 클릭하겠습니다. 고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 다운로드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
그리고 상단 찾아가겠습니다. 다운로드 메뉴 클릭하신 뒤에 바로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십시오. 찾으셨다면 이곳이 파란색으로 현재 불이 들어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곳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장 위치 확인이 꺼져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하셔서 저와 같이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다운로드 하실 때부터는 직접 파일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단의 설정은 닫아주겠습니다. 가장 위에 설정 탭은요, X자 누르셔서 닫으시고, 자, 두 번째 이미지 한 번 더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왼쪽 상단 보실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주제를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이때 검색창의 모드가 현재 일러스트라는 모드입니다. 이 상태로 사진을 찾으시게 되면 사람이 그린 듯한 그림만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사용해 볼게요. 검색창 검색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십시오. 저처럼 클릭하신 다음에 과일이라고 주제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요. 나오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방금 우리가 찾은 사진과는 다른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림을 일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귀여운 이미지에 과일 일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상관없으시겠지만 실제 홍보 전단지를 만드시거나 또는 팜플릿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는 우리가 일러스트가 필요 없으시겠죠. 실제 사진이 더 중요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상단에 검색창을 바로 이용하지 마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픽사베이 로고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픽사베이 로고 가장 왼쪽에서 클릭해 볼게요. 가장 왼쪽 상단에 픽사베이 로고를 클릭하시게 되면 첫 페이지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러스트라는 말 대신에 이미지라는 말이 붙어 있으시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셨을 때 따로 내가 일러스트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혹시 그림이 필요하신 분은 일러스트이지만 실제 사진이나 또는 그림 모두 찾고 싶다면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과일이라고 찾겠습니다. 검색창 클릭하시고요. 과일하고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이 다 되셨다면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같은 검색어를 가지고 사진을 찾더라도요. 이렇게 실제 사진들과 그 다음 일러스트, 그림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훨씬 많은 이미지를 찾으셔야 할 때는 반드시 필터가 이미지 필터이셔야겠죠. 그리고 다양한 사진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필요한 과일을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저처럼 하나의 과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게요. 오른편에 무료 다운로드 클릭. 그 다음 현재 사이즈는 4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최고 화질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다면 픽사베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따로 인쇄용이 아니시고 웹, 즉 인터넷이나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존 옵션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다운로드 클릭,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로봇이 아닙니다 이유로 퀴즈를 푸셨잖아요. 한 번 퀴즈를 해결하시면 두 번째는 물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른 이름 저장 화면이 나타나신 선생님들은 다른 이름 과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혹시 나오지 않으신 분은 방금 설정을 안 하셨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 이렇게 픽사베이를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 배워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곧바로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필터를 활용하셔서 선택하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제에 맞춰서 사진을 찾다 보면요, 꼭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이트로도 이동하셔서 사진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럼 픽사베이 말고 또 다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상단에 새 탭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가장 위쪽 상단을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요. 새 탭 열기입니다. 클릭하셔서 새 탭을 열어주시고, 이때 페이지가 꼭 구글이 아니셔도 됩니다. 네이버, 다음 모두 가능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검색창 또는 주소창에다가 저처럼 커서가 있는 상태로 언스플래시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언스플래시이고요. 찾으신 분들은 엔터 누를게요. 첫 번째 검색 결과 나타나 있는데요. unsplash.com 찾으셨다면 클릭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unsplash라는 이 사이트도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사이트인데요. 크롬으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저처럼 자동 번역이 되실 수 있고, 혹시나 자동 번역이 안 되셨던 경우라면 오른쪽 상단에서 한국어 옵션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때 클릭하시자마자 곧바로 저와 같이 자동 번역되어서 페이지가 바뀌실 겁니다. 되셨다면 우리 같이 픽사베이에서 찾으셨던 것처럼 검색해서 원하시는 주제의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검색창 클릭하셔서 가을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가을 검색하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이때 언스플래시는요, 픽사베이보다는 사진의 양이 더 적으실 수 있어요. 보시면 제가 가을이라는 말을 적었을 때 5개의 사진만 보이고 그 외에 사진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검색어 하단을 한번 볼게요. 제가 가을이라고 적은 주제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추천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이때 나무나 단풍잎, 단풍 같은 가을을 찾으시는 사람들이 찾을 만한 검색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럼 단풍이라는 단어를 클릭해 보십시오. 원하는 사진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상단의 검색어를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저는 단풍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단풍 이미지를 다시 한번 검색하시게 되면
어떠세요? 가을 풍경이 훨씬 많이 보이시는 거 확인되시나요? 맞습니다. 어떤 검색어를 했냐에 따라서 사진의 양이 달라지세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이미지가 없으시다면 꼭 이렇게 검색어를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사진들 가운데에서 클릭 한번 하셔서 원하시는 사진 한 장을 골라주십시오. 다 고르셨다면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 했던 것처럼 다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라는 버튼 보이시죠?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단에 고마워요 라는 안내창이 나타나신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우리 동일하게 저장 위치를 지정하는 창이 나타나고요. 이때 파일 이름 저는 가을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이름 다 바꾸신 선생님들은 저장 버튼까지 클릭해 주세요. 저장이 완료되셨고 언스플래시는 특이하게도 하단에 이 사진을 제공한 작가에게 우리가 따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 사진을 사용하게 해줘서 고맙다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어딘가에 사용을 할 건데 허가 받겠다 라고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겠죠. 저희는 따로 메일을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작은 X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사진을 고르시고 싶다면 회색 바깥 공간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사진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단풍으로 검색하시더라도 단어가 영어로 바뀌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트인데 다행히도 한국어로 검색하더라도 검색어가 동일하게 걸립니다. 자, 이거 메이플 지워 버리시고 그리고 야경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야경 검색하신 분들은 엔터. 이때 역시나 우리가 찾는 이미지가요, 몇 개 안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럼 상단에서 또 원하시는 검색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추천 검색어를 클릭하시게 되면 훨씬 많은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또 원하시는 이미지를 하나 찾으셔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무료 다운로드 클릭, 그리고 바로 저장할게요. 저는 이름을 야경이라고 짓겠습니다. 그 후에 저장 클릭하시고 다른 페이지들은 닫기, 그리고 바깥 공간 클릭하셔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총 4가지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셨고요. 지금 받으신 사진들은 저작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사진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또 선생님들 원하시는 웹사이트 또는 팜플릿 등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을 배우실 거냐면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 말고 나의 사진을 또 직접 컴퓨터로 옮기는 걸 배워보실 거예요. 먼저 우리는 또 상단에 새 탭을 열어주겠습니다. 상단에 더하기 새 탭 클릭하셔서
구글 첫 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저와 세 번째로 이동할 페이지의 이름은 Send Anywhere입니다. 우리는 검색창 또는 구글이신 경우에는 주소창에다가 입력하셔도 돼요. 클릭하셔서 저처럼 커서를 입력하시고 Send Anywhere라고 한글로 입력해 주십시오. 되신 분들은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검색 결과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곳은 파일을 공유하실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이때 서로 보내고 주고 받는 게 가능하세요. 즉,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이동시키려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컴퓨터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원하시는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해당 메뉴는요. 컴퓨터 화면에도 있어야 하지만 스마트폰에도 앱이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컴퓨터의 이 받기 영역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는 컴퓨터 받기 영역을 활용하셔서 스마트폰 사진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Send Anywhere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윗방향으로 올려주시고 나의 모든 앱 화면이 나오셨다면 가장 첫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 플레이스토어 터치할게요. 그 다음 상단 검색창에다가 터치하셔서 Send Anywhere 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되신 분들은 반드시 키패드의 돋보기나 또는 하단에 Send Anywhere 이름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열기라는 말 대신에 설치라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설치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시면 이때 열기 버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열기 버튼을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이용 약관에 체크 반드시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접근 권한 역시도 다음 버튼을 터치하시고 허용을 눌러주세요. 하단에 허용이 나오신 분들은 이 앱을 사용할 때 허용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용 버튼을 터치. 그럼 저처럼 보내기 메뉴가 가장 기본이시고요. 이때 선생님들 갤러리가 가장 먼저 보이십니다. 자, 만약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보내서 컴퓨터로 받으신다면 보내기, 반대로 컴퓨터에서 만드신 작업물을 스마트폰에 넣고 싶다면 받기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사진, 이미지 편집에 활용할 만한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찾으셔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터치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터치 체크해 주시면요. 다중 선택이 가능하세요. 제가 충분히 시간을 온라인으로 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때 일시정지, 저의 영상을 일시정지 하시고 내가 이미지 편집에 활용해야겠다 하는 사진을 고르십시오. 그 다음 다 고르신 다음에 저의 수업을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이 다 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보내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6자리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6자리 숫자는 저랑 선생님들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있는 6자리 숫자를 컴퓨터 화면에다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6자리 숫자 기억하시죠? 컴퓨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 받기 영역 있으셨습니다. 이 받기 영역에다가 방금 우리가
확인한 6자리 숫자를요, 그대로 띄지 않고 입력해 주세요. 연속적으로 입력하신 다음 하단에 보이시는 다운로드 버튼 있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우선은 광고가 나오실 수 있어요. 이 광고는 우리가 무료로 이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5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보셔야 하고요. 5초가 지나면 닫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반드시 광고 닫기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저처럼 광고 닫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물어봅니다. 이때 역시 우리 이미지 편집 폴더가 맞으신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곧바로 저장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저장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왼쪽 하단에 이렇게 Send Anywhere 하고 zip 파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압축 폴더를 의미하고요. 우리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내가 선택한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Send Anywhere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름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저처럼 클릭하시게 되면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RGB이신 분도 있고 또는 저와 같이 다른 프로그램이실 수도 있어요. 만약 압축 해제하는 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압축 해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쪽 메뉴 중에 압축 풀기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풀기 또는 압축 해제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위치는 따로 바꾸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처럼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압축 풀기에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압축 해제 프로그램은 역시나 닫기 버튼을 누르셔서 종료해 주십시오. 그럼 이때 바탕화면에 우리가 만든 이미지 편집 폴더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종료하시고 그 다음 이미지 편집 폴더를 따닥 저처럼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이때 Send Anywhere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되셨을 텐데요. 이 폴더 안으로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이 그대로 이미지 편집 폴더에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9일간 저와 함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다루시는 방법을 배워보실 건데요. 작가의 멋진 사진도 좋지만 직접 찍으신 사진을 이용하셔서 배우시면 훨씬 더 즐거움과 또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스마트폰 사진 이동까지 마치셨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